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들려드리는 행복한 보상 이야기 백주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창상봉합술 관련한 분쟁 관련 뉴스가 계속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비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술비 분쟁의 원인은 약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술과 약관상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약관에 따르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합니다. 창상봉합술은 어떤 수술인데 왜 보상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수술이 아닌 것 같나요? 결론적으로 약관상 수술은 아닙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도구를 사용하긴 합니다. 실하고 바늘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생체를 절단이나 절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꿰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제를 하거나 잘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연절제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절제술도 보상을 하지 않는데요. 왜 보상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은 뭐 수술같이 보이시나요? 그럼 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을까요? 뭐 그림을 보면 수술 같지는 않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죽은 조직, 오염 조직을 수술로 잘라내고 아까 그림에는 이제 수술에 대한 뭐 잘라내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원래 변연절제술은 수술로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수술로 잘라내기도 하죠. 근데 왜 보상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약관의 내용을 보면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해야 한다. 생체는 살아있는 조직이죠. 근데 변연절제술은 죽은 조직, 오염 조직을 수술로 잘라내기 때문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약관상 보상의 기준이 되는 거는 말이 좀 잘못됐는데 보상의 기준이 되는 거는 약관이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해석의 기준이 보험회사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꿰맨 건 보험금이 없다. 보험사가 다른 데 주면 우리도 이상한 약관 적용. 주먹구구식 보험 약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에 이제 말미에 보면 기사에 보면 창상봉합술에 대해서 이러한 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쟁이 있고 아예 이제 새로 가입되는 이제 보험들은 약관을 개정해서 창상봉합술은 아예 보상이 되지 않게 수술비에 해당되지 않게 이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런 게임 해보셨나요? 여기 이빨 누르고 요걸 이제 빼면은 요거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거 복불복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게임. 근데 마치 창상봉합술도 이런 게임처럼 누구는 지급을 받고 누구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어떨까요? 기사에는 금융감독원은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블로그에 그 민원 내용을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창상봉합술은 수술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창상봉합술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장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뭐 본인들 좀 유리하게 우리 고객을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의 정의 중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이 부분이 좀 해석에 따라서 창상봉합술도 수술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희가 조작을 한다는 내용에 보면은 굳이 이제 절단이나 절제 등이 아니더라도 조작은 가능한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창상봉합술 부분도 절단과 절제는 하지 않았지만 등의 조작이니까 등의 조작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유리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보험사는 고객들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하는 보험사가 있고 어떤 보험사는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계속 분쟁이 되고 누구는 지급을 받고 누구는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 건 좀 보험을 금을 받아야 될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시점에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왜 지급을 못하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창상봉합술이 뭐 수술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좀 보험회사가 고객들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좀 지급을 하면 좋은데, 또 물론 이제 보험회사 나름의 이제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을 만들 때 뭐 이런 창상 봉합술까지 사소한 이제 수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시술 정도인 거는 보상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인데요. 이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작은 수술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이런 부분도 수술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도구를 이용해서 빼낸다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나름의 뭐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보험회사가 좀 양보를 해서 좀 수술비를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열림, 요 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열림 손해사정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뭐 제가 친절하게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